엄마와 함께 집을 지은 인문학자이자 국어교육과 교수 한귀은. 그녀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엄마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원하던 그런 집을 짓게 되니까 꿈이 많으신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으시고. 그렇게 탄생한 집은 엄마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큰 창과 거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엄마만의 방까지. 소박하지만 엄마의 삶이 오롯이 담긴 집을 만들며 모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원래 엄마와 딸 사이에는 특이한 우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정이 더 돈독해지고 어떤 의리 같은 것도 더 생긴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의 집짓기, 한귀은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귀은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엄마와 함께 집을 지었거든요. 여기 혹시 엄마와 함께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훌륭하십니다. 정말 반가워요. 두 분 사이도 좋으시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인문학자가 집짓기에 관해 강연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래 집짓기는 인문학적인 것입니다. 인문학이란 게 뭐죠? 네, 사람과 삶에 관해 통찰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은 당연히 인문학적인 테마겠죠. 저는 집을 짓고 나서 엄마와 집짓기라는 책도 썼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집짓기로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저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책이 한 권으로 나올 정도로요. 집짓기를 내용으로 한 영화도 있었죠. 네, 다 아시는 영화일 텐데요. 네, 건축학 개론입니다. 이 영화의 경우와 제가 참 비슷합니다. 제가 첫사랑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영화는 한편으로 보면 딸이 아버지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영화잖아요. 저는 엄마와 함께 집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모녀의 건축학 개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제일 잘 알아야 할까요? 그 집에 살 어떤 사람을 잘 알아야지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집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저도 집 짓는 과정이 엄마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땅을 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좋죠? 좀 평평하고 반듯하고 시야도 탁 트이고 그 다음에 목도 좋아서 나중에 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그러면서 지금은 싼 땅이 좋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땅 못 삽니다. 네. 그런 땅은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 땅 위에 섰을 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엄마와 저도 그런 땅을 샀습니다. 엄마와 저의 직관이 딱 통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경사도 많이 있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위의 풍광과 지형을 이용해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집에서 텃밭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꼭 소설 토지에 나오는 최치수 같다고요. 여러분, 최치수는 대지주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최치수가 가진 건 대지고 엄마가 가진 건 텃밭이에요. 라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텃밭을 대지라고 생각하셨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상상력도 대단하시죠. 네, 채치수를 당신과 동일시하는 상상력요. 그런데 그 상상력을 저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돌계단을 오르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이 40이 넘어서 부잣집 딸 됐다고요. 왜 드라마 보면 부잣집은 다 계단을 오르잖아요. 네. 완전 모전 여전인 거죠. 또 원래는 45평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이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25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다용도실과 창고까지 다 합해서 33평이 됐어요. 작죠?
저희 엄마는 처음에 크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나중에 식구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횡한 집을 먼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식구들이 오히려 오손도손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절 때 다 모이면 거실에 이불을 쫙 깔고 나란히 누워서 잡니다. 거실과 부엌을 좀 크게 냈거든요. 일자형, 개방형으로 해서 좀 넉넉하게, 크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 누워서 창을 바라보고 있으면 창이 참 큽니다. 그 창으로 정말 하늘이 한가득 보입니다. 그렇게 창을 크게 내려고 했던 것도 다 엄마의 뜻이었어요. 엄마는 늘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에는 누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엄마 고생을 좀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집 짓게 하면서 아주 큰일을 하셨어요. 엄마가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명의를 당신 자신의 명의로 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도 아니니 당신 마음대로 해. 나 귀찮게 일 시키지 말고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명의는 당신 것. 두 번째는 공사도 당신 마음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엄마는 땅과 집을 다 가지셨어요. 그리고 공사는 저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고생은 당신이 다 하셨으니까 네, 아버지한테 별로 감사해 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의 부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부채가 없는 선물이야말로 진짜 선물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는 결혼 생활 40여 년 만에 최고의 선물을 한 방에 하신 겁니다. 공사는 정말 저희 엄마와 제가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잠도 같이 잤어요. 네, 잠을 자면서 어떻게 공사를 할까, 집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꼭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옛날에 힘들게 살았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런데 이전까지는 너무 아파서 차마 꺼내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그때 누워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와 잘밤에 막 울다가 웃다가 그랬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힐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슬펐던 기억이 아주 재밌는 추억이 되었던 거죠.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초공사, 골조공사, 외장재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외장재로는 무조건 벽돌이라고 하셨어요. 벽돌이 제일 튼튼하다는 거죠. 그런데 튼튼한 걸로 치면 철근 콘크리트가 최고죠. 그런데 엄마는 무조건 벽돌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에게 벽돌은 단순히 외장재가 아니라 상징재였다는 것을요. 엄마가 그만큼 불안했었고 이제는 튼튼한 삶을 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철근 콘크리트에 벽돌도 쌓고 사이에 단열재도 엄청 넣어서 정말 두꺼운 집이 됐어요. 창은 넓지만 두꺼워서 따뜻한 집이 된 거죠. 벽돌도 직접 골랐거든요. 보시면 주홍색 빛의 벽돌이죠. 그래서 공사할 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황토 찜질방 짓는 줄 알았대요. 네. 그리고 내부도 적산목 루버를 둘렀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쫙 두른 거죠. 그리고 나니까 완전 안팎이 찜질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조명을 좀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것을 고르고 그다음에 바닥을 한지장판을 깔았습니다. 네, 방에는 또 한지 벽지를 바르고요. 엄마가 부엌에서 바로 다용도실로 나가시면 다용도실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일하시기가 편하고 다용도실에서 나가시면 바로 맞은편에 창고가 있어서 식재료 같은 것을 옮길 때 엄청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문이 아주 많아요. 그 문이 바람길이 되어서 아주 쾌적한 집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좁지 않은 집이 된 거죠.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집의 스타일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저희 엄마 집은 객관적으로 훌륭한 집은 아니지만 엄마의 행복 그 자체를 말해주는 거죠. 엄마가 공사가 끝나고 그러셨거든요. 딱 내 생각대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엄마의 행복이 시작된 거죠.
엄마가 지으면서 딱 하나 안타까워하신 일은 있으세요? 좀 더 집을 일찍 지었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의 시간, 나이가 의식되신 거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여전히 젊으시고 아버지 건강하시고 때도 좋았고 운도 좋았고 나도 시간이 있어서 엄마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 딱 적기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위로해드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시간을 의식하시면서 죽음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죽으면 엄마 집 앞마당에 묻어드릴게.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래 오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장난을 쳤습니다. 좋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에 묻히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 직접 가꾼 땅에 묻히는 거 정말 좋지 않나요? 이러니까 제 엄마가 정말 아주 재빨리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싫다. 네 아버지하고 묻히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 아버지 제일 먼 거리 잡아서 대각선으로 묻어드릴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얘기할 때도 사실 마음이 뭉클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또 인생이잖아요. 예. 엄마도 나이 들어가시고 딸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제가 언제부터 엄마와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거든요. 안 놀라시네요.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네. 원래 기억이라는 것이 재구성되고 편집되고 때로는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때로 돌아가 보면 엄마는 그때 22살의 아주 어린 산모였고 저는 그 옆에 있었고 집은 너무 춥고 어둡고 좁고 외풍도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다짐한 거죠. 따뜻한 집을 짓자. 이렇게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나서 엄마 60이 넘으셔서 엄마가 딱 원하던 집 그리고 엄마만의 방을 갖게 되신 거죠. 저희 엄마는 뭘 배우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타도 치시고 장구도 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게 다 가능했던 것이 집 짓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은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상처받고 때론 싸우고 이랬던 것들을 집에서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밖에서 남과 경쟁하는 것도 힘든데 집마저 몇 평이네 얼마네 하면서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안식처를 스스로 반납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주택, 그러니까 하우징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안식처, 홈의 개념으로 다가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짓고 나서 또 행복해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인데요. 네, 참 멋진 아들이에요. 네. 제 아들과 저희 엄마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정말 웃깁니다. 저희 아들은 외할머니의 남자친구처럼 굴어요. 나쁜 남자친구요. 저희 엄마는 착한 여자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웃기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강단에 선 지 12년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좀 감동적이고 뜻깊었던 그런 강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도 저한테 그런 느낌을 주지만 저희 엄마가 저기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서둘러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축학책 1장을 보면 거의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거장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거장답게 저택에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아주 작은 오두막. 네. 그것이 바로 그가 생각했던 행복의 모습이고 자기에게 꼭 맞는 집이었던 거죠. 건축학 개론의 여자 주인공도 큰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거기서 비로소 상처도 치유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건축학개론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네,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입니다. 기억은 그 자체로 습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습작처럼 반복되어 기억되지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잖아요. 집을 짓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기억의 습작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집은 짓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둘러보시면서 나에게 꼭 맞는 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나와 가족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빴던 기억들도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힘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자로서 이렇게 집 짓기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인문학적 집 짓기에 관해서 이렇게 강연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항상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집 짓기도 비로소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거고요. 그 아버지가 결정적인 일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집에 아버지를 위한 공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집주인 어머니가 우리 따님 얘기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잠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어머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따님과 함께 지은 집에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하여튼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 제일 마음에 드는 장소가 어디세요, 어머니? 특별하게 마음에 든다는 것보다는요,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 들었기 때문에 네. 돌 하나라도 어디다 두면 좋을까 들고 망설일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 들어가지고요. 네. 다 통틀어서 다 좋아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최고의 칭찬인데. 예. 그 집 함께 지으면서 이 딸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좀 알아가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딸에 대해서요. 네. 딸이 어릴 때 큰딸이고 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네. 또 뭐 안 시키도 다 알아서 하고 이러니까 그냥 좀 소홀히 하고 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집을 지으면서 그게 섭섭한 게 나오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친구처럼 너무 재밌고 서로 쏙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아요. 네. 그 집에서 어머님 그리고 따님 네. 거기에 아버님도 꼭 네.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부모님 생각이 함께 나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귀은 씨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관한 세 분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그려가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아쉬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강연 백도씨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2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약 370명의 우리 이웃들이 때로는 감동적인 얘기로 때론 유쾌한 얘기로 시청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강연 백도씨를 통해서 삶에 대한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